여러가지 방정식 6번 보겠습니다. 이제 x에 대한 4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내실근 중에서 작은 거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일 때 a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게 어떤 뜻일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식을 볼까요? 식을 보면 지금 x 4제곱이랑 x 제곱밖에 없으니까 x제곱은 t로 치환해주면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얘가 되고 그럼 이때도 근이 있겠죠. 뭔가 t에 대한 근이 뭐가 있을 거고 t는 뭐 또는 t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 t라는 게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제곱은 뭐를 만족시키는 x값, 그리고 또 다른 뭐를 만족시키는 x값이 이제 각각 요 내실근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럼 보면은 이제 x제곱은 뭐에서 x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얘는 반드시 양의 실수여야만 되겠죠. 양의 실수.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실수가 될지 허수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a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고 실수더라도 이제 뭐 양수, 0, 음수 이렇게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가 허수면은 x제곱은 허수를 만족시키는 x값은 당연히 없으니까, 실수 x값은 없으니까 지금 실근 구하는 거죠. 여긴 허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가 음수더라도 x제곱해서 음수 나오려면은 x는 실근일 수가 없으니까 음수여도 안 되고, t가 0이어도 그러면 t는 0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은 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반드시 양의 실수여야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x값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x제곱이 어떤 양의 실수니까, 그럼 그때 이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분이 원래 k였다고 하면은, 양의 실수 k였다고 하면은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k 말고 m으로 할 거야. m 여기 루트 m일 거고, n이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란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는 게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결정을 대충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m이 m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m이 m보다 크다면은 이제 총 근이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4개인데 그럼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양수고 일단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거는 절대값이 큰 m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제일 작을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m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음수인 마이너스 루트 n, 그 다음에 이제 양수지만 절대값이 작은 루트 n, 그 다음에 루트 m, 이 순서로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일단 5라고 했죠. 일단 확인해 두고, 그 다음에 조건이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상수항이 있죠. 상수항 4차 방정식에서 요 상수항은 네근의 곱이니까 왠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얘를 전개하면은 x4제곱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는 얘네끼리 곱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될 테니까, 얘네가 그래서 이제 네근의 곱인 거죠. 원리는 2차, 3차랑 뭐 다를 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여기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이제 우리는 m이랑 n으로 나타냈으니까 m이랑 n을 이제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이렇게 두 개 묶으면 마이너스 n이고 두 개 묶으면 마이너스 m이니까 걔네끼리 다시 곱해주면은 mn이 되겠죠. 그래서 mn은 4였죠. 항수항 4니까 4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를 이용해보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m이니까 제곱하면 m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n이니까 제곱하면 n이라서 얘네가 5였죠. 5 이거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m 값과 n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뭐 n은 5-m이니까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제 m은 1 또는 5인데 그럼 이럴 때 각각 n은 4, n은 1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m을 n보다 크다고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mn 값은 얘네인 거죠. 그래서 m은 4, n은 1까지 구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m에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a 값은 이제 뭐 이 식을 이용은 상관없고 이 식을 이용은 상관없겠죠. 4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 또 쓰면 되는데 걔보다는 그래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식에서 이제 t의 근을 각각 m이랑 n으로 두기로 했던 거죠. m이랑 n으로 가정했던 거니까 다시 이제 m이랑 n을 우리가 구한 m이랑 n을 대입해주면은 m은 4고 n은 1이었죠. 그러면은 근각계수 관계 이제 이용해서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2a-9인데 그 두 근의 합이 지금 4랑 1이었죠.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게 4 더하기 1이니까 14, a는 7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침 이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2차 방정식으로 나오게끔 이제 3차항이랑 1차항이 없는 식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거를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내실근을 어떻게 구할지가 살짝 보이는 거죠. t는 근을 가질 텐데 어떤 t라는 건 x제곱이니까 그 근이 이제 x제곱은 그 근으로 두면은 그 근이 이제 양의 실수여야만 된다.
뭐 했었고, 그걸로부터 이제 주어진 식 이용해서 근각에서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구해 나가는 거죠. 자, 방정식 7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근데 이제 다음 보면은 알파,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실수, 하나는 허수라는 거죠. 그렇고 이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랑 같다. 그때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일단 보면은 지금 알파 베타에 대한 그 근거를 두 개를 줬죠. 지금 조건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허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허수인데 요거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그러면 알파가 실수고 베타가 허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알파 제곱이니까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실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은 실수인데 마이너스 2베타는 허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당연히 허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베타는 허수니까 얘네 둘이 같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제 폐기인 거죠. 알파는 실수, 베타는 허수는 이제 모순이니까, 모순이 발생하니까 얘는 이제 버리고, 다음으로 알파는 허수, 베타는 실수일 때를 보면은 알파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2베타인데 마이너스 2베타는 이제 실수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거니까 실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알파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가 같으려면은 얘도 실수일 가능성이 있죠. 얘는 대신에. 왜냐면은 알파가 순허수면은 제곱하면은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알파가 순허수면은 제곱한 게 어떤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될 테니까, 그럼 그때 이제 베타는 양수면은 이 식이 만족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한 거는 알파가 순허수라는 걸 구했으니까 알파를 한번 순허수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하는데 a가 0인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bi라고 넣어볼게요. bi. 알파가 bi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걸 이용하냐면은 3차 방정식 지금 얘네의 개수가 다 실수죠. k는 0이 아닌 실수니까. 그러면은 이제 허근이 하나 있으니까 얘의 켤레근도 하나 있겠죠. 이제 얘의 켤레근이 하나 있을 거고, 지금 베타는 실수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감마가 알파의 켤레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b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도 식을 써보면은 아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베타는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그럼 베타는 2분의 1 b제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를 전부 어떤 b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놨네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이용할지를 보면은 뭐 근과 계수 쓰면 되겠죠. 보면은 이제 이차원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세근의 합이니까, 그러면은 이차원 계수에 이제 이차원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세근의 합이 1이라는 얘기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이라는 얘기인데, 보면은 지금 알파는 bi고 감마는 마이너스 bi니까 알파 더하기 감마는 0이 되죠. 0. 그래서 얘네가 이제 0이 되니까 베타만 남죠. 베타만. 그럼 베타가 1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얘가 이제 베타가 1이라는 거니까 얘가 1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b제곱은 2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텐데, 플러스 루트 2면은 뭐 알파는 루트 2i가 되고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2i, 또는 뭐 b가 마이너스 루트 2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2i, 감마는 루트 2i. 그러니까 결국 알파랑 감마만 서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알파가 루트 2i일지 마이너스 루트 2i일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제곱해도 둘 다 마이너스 2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고, 이제 알파랑 뭐 감마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도 없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b도 구했고, 정확히 b제곱을 구한 거죠. b는 이제 뭔지 모르지만 알파는 어차피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건데, 둘 중에 뭔지 몰라도 답을 구할 수 있게 해놨겠죠. 더 이제 알파가 뭔지 감마가 뭔지 둘 중에는 못 고르는데, 사실상 못 고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구하는 걸 보면은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인데, 베타 제곱은 일단 베타가 1이었으니까 베타가 1이죠. 베타가 1이니까 베타 제곱은 1일 거고, 감마 제곱은 근데 여기 보면은 어차피 감마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2i 또는 루트 2i인데 어차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뭐 결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이것 때문이고, 사실 문제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조건 안 줬으면은 이거 둘 중에는 구분을 못하니까 당연히 구분을 못하더라도 답을 낼 수 있게 제곱을 하는 거를 이제 구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다음 8번 보면은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제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돼 있는데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일단 확인해 보는 거랑,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라는 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이라는 게 뭔 말인지를 보면은 일단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겠죠. 근은 4개인데 이제 실근 허근 합해서 4개인데 이제 허근은 항상 켤레로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개수가 다 실수니까 허근은 이제 켤레근으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죠. 그러면은 혹시 뭐 실근이 3개고 허근이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얘는 안 되는 게, 이제 허근은 이제 짝수개여야 되는 거죠. 항상 한 개 존재할 수는 없어요. 허근은 짝수개가 반드시 존재하고, 일반적인 이제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에서는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뭘까요? 허근이 2개일 리는 없고 그렇다고. 왜냐면은 허근이 2개면 실근이 2개가 되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뭔 뜻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실근은 4개인데 그 중에 중근이 있는 거죠. 중근이 있으면은 같은 거 2개랑 다른 거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 되는 게 맞죠. 그럼 하나, 2개, 3개니까 값 자체는 3개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근을 가지고 이제 또 나머지 다른 2실근을 또 갖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렇고 이제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다 x가 들어있으니까 x를 한번 묶어주면은 요건데 요 3차식이 더 이제 인수분해가 될지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조립제법 배웠으니까 일단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 미지수 개수를 잘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2a랑 3a랑 더하면은 얘랑 같으니까,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음수를 넣으면은 특히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이제 얘는 마이너스 3a가 되고 얘는 이제 2개 더하면 3a가 되니까 상쇄가 될 거라는 느낌이 대충 들죠. a가.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고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써보면 이제 x 있었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이제 됐으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남은 거는 x 플러스 a 플러스 2죠. 는 0이다. 이렇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a랑 a 플러스 2랑 자리가 바뀌었으면 됐을 텐데 아쉽게도 일단 인수분해는 안 됐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x는 0,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 근인 거죠. 여기서는 또 다른 이제 2실근이 나올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봤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은 실근 4개 갖고 그 중에 하나가 중근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중근을 가질 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중근일 수도 있겠죠. x는 0이 중근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2실근에서 0이 하나가 근이 있어야겠죠. 0이 하나 포함되고 근으로 나머지는 다른 숫자가 되면 되겠죠. 0도 마이너스 1도 아닌 어떤 다른 숫자가 되면은 0에서 일단 중근 갖고 또 다른 근 하나 또 다른 근 하나 있으니까 총 3개가 되는 거죠. 근이 그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또는 얘가 중근을 갖는다 생각을 하면은 이번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포함되고 2실근 중에 하나가, 나머지 또 다른 수 또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거나,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0도 마이너스 1도 아닌 새로운 또 어떤 근이 중근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하나, 둘, 3개니까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a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구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으로 x는 0에서 중근을 갖는다 생각을 하면은 중근 가지려면 여기서 x는 0이 근이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근이라는 거는 x는 0을 여기 대입하면은 얘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x는 0을 대입해보면 0 더하기 0 더하기 a 더하기만 남고 걔가 0이라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을 또 확인해 봐야죠. 뭐 나머지 근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뭐 나머지 근이
지금 하나가 0이 나왔는데 나머지 근이 또 0이 나와버린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면 이제 3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중근이 두 개가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로 빠르게 넣어보면은 x제곱 플러스 2ax니까 마이너스 4x a 플러스니까 0이죠. 얘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얘의 근은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4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x는 0에서 중근 같고 x는 마이너스 1, x는 4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제 요 a-2라는 우리가 방금 구한 a 값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네요. 하나 구했고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일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나오면 된다. 대입해보면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니까 정리하면 a는 3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서 확인해 봅시다.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나오니까 얘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해보면은 x는 0도 근이고 x는 마이너스 1도 근인데 얘는 중근,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5. 또 서로 다른 세 실근 맞죠? 그러니까 a는 3도 잘 구한 a 값이 되는 거고 만족시키는 a 값이 되는 거고,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두 실근이지. 이 두 실근에서 중근을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니까 짝수차 판별식 써보면은 a제곱 빼기 이제 ac 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얘가 0이다. 그럼 인수분해하고 이제 해를 구해보면은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2가 나오니까 얘도 이제 대입을 해봐야겠죠. 각각 얘를 대입하면은 이제 이 식이 뭐가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럼 x는 1에서 중근이라는 거죠. 그럼 x는 1에서 중근이고 나머지 근이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x는 0, x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총 4개의 근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3개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이 a 값도 오케이고, a는 1일 때도 한번 볼까요? 대입해보면은 여기에 대입해보면은 여기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 중근 같네요. 얘는 마찬가지로 x는 0, x는 마이너스 1 근으로 가지니까 얘도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죠. 그래서 얘도 된다. 그러면은 총 4개 구했고, 이제 4개 다 구한 거 이제 전부 다 다시 대입을 해봐도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네가 다 맞는 거죠. 아무튼 얘네가 이제 다 실수 a 값이 되는 거고, 모든 실수 a 값에 곱을 구하랬으니까 곱하면 되겠죠. 다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2 곱하면은 12 나오죠. 12. 그래서 답은 10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를 조립제법으로 이제 인수분해할 수 있느냐. 인수분해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여기에 해가 마이너스 1이 있을, 마이너스 1이 얘의 해가 될 거라는 거를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a가 있고 a가 있고, 그러니까 짝수차에
2AA가 있고 홀수 차이 3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2A 플러스 A랑 3A가 지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뭐 1이랑 뭐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뭐 넣어보니까 보통 아무튼 조립제법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못하면은 당연히 접근도 못하겠죠. 그거 그렇고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된다는 게 뭔 말이냐. 실근 4개에 그 중에 중근 하나 있다. 중근 2개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2개가 중근이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또 이제 그 의미라는 거를 아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12번인데 얘는 이제 허근 오메가랑 그 켤레 복소수에 대한 그 성질에 대한 문제 유형이죠.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은 이제 일단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 보면은 3차 방정식 요거의 한어근을 오메가라 할 때 요거의 n제곱은 256을 만족시키는 n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니까 결국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요 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제 구해야지 개의 몇 제곱이 256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오메가가 대충 뭔지를 파악하려면은 일단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x에 1 대입해보면은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 4 더하면 0이니까 이제 1로 1을 이제 근으로 갖는다는 거고 그거는 조립제법으로 해볼 수 있겠죠. 해보면은 당연히 나눠 떨어지고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뭐 한어근을 갖는 데 쓰니까 당연히 켤레 복소수도 얘의 한어근일 테고 그럼 여기서 일단 1이 나올 거고 여기서 근이 x는 1 여기서는 근이 x는 오메가 x는 오메가 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오메가 또는 x는 오메가 바 그리고 이제 뭐 확인창을 해보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작으니까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근을 갖는다 뭐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의 두 허근이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된다는 거죠. 많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해서 이제 얘네의 두 허근이 이제 뭐 오메가 바라고 할 때 이제 이거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좀 많았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각각 x세제곱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1은 0 그러니까 얘네 이제 반대죠. 반대. 각각 얘네 인수니까 오메가가 이제 얘의 근이라는 거는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성립하고 그러니까 얘는 여거의 근이기도 하니까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많았죠. 여기는 살짝 이제 식이 다르니까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세제곱을 이제 이용하는 건 없을 텐데 대충은 비슷한 느낌이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식을 한 4개 정도 그냥 반사적으로 쓰는데 일단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얘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는 0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0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그냥 반사적으로 쓰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의 두근이 각각 이거라는 거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면은 두근을 더한 건 2고 두근을 곱한 것도 2니까 이 정도 식을 이제 구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그 다음 보면 이제 얘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대충 하다가 이제 막히면은 조금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일단 전개를 해보면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거 중에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2라는 것도 구해놨으니까 2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이 256 이라고 하면은 얘는 조금 애매하네요. 얘는 답이 이 상태에서는 좀 구하기 애매하고, 이거는 그냥 오메가를 한번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켤레근인데 더하면 2가 나오려면은 실수 부분은 1이어야겠죠. 1이고 이제 허수 부분은 뭐 플러스 i, 그러니까 오메가 반은 1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돼야지 두 개 곱했을 때 2가 나오겠죠. 1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근데 뭐 이제 오메가가 무조건 1 플러스 i라는 건 아니고 1 마이너스 i일 수도 있죠. 얘가 1 마이너스 i면은 오메가 바가 1 플러스 i겠죠. 이런 느낌일 텐데 그래서 일단 오메가를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둡시다. 오메가 반은 이제 부호 순서가 바뀐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대입해보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되니까 정리하면은 2에서 1 빼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i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 뭐여도 상관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w를 이제 오메가를 이제 1 플러스 i인지 1 마이너스 i인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떤 경우든 간에 답이 나오도록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두 개 다 이제 포함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대입을 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얘의 n제곱이 256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제곱을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2의 8승이니까 뭔가 이랑 관련된 게 나올 때까지 제곱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곱을 해보는 거죠. 제곱해보면은 얘를 제곱하면 1, 부호는 하나만 써도 되는데 그냥 둘 다 한 번에 동시에 한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고, 그러니까 제곱하면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플러스 i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i제곱이면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양변을 다시 제곱을 해보면은, 그럼 제곱의 제곱이면은 4제곱이죠. 4제곱을 하면은 얘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마이너스 4. 어차피 부호는 제곱하면 사라지고 4i제곱이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이제는 대충 감이 오죠. 몇 제곱을 하면은 256이 될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얘를 4제곱 해주면은 8제곱이죠.
8승을 해주면은 2의 16제곱이 될 거. 16제곱이 아니죠. 우리 구하는 게 256은 2의 8승이니까 2의 8승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제곱을 해주면은 2의 8승이 되니까 양변에 4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4제곱을 해주면은 그럼 좌변은 이제 16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2의 8제곱 256이 되는 거죠. 결국 1 마이너스 플러스 i의 16제곱이 256이었고 그러니까 얘가 사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걔를 이제 정리해서 2 마이너스 오메가로 만들었던 거고 2 마이너스 오메가에서 이제 1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된 거니까 결국 요식을 만족시키는 n값은 16이라는 거죠. 16 4번 16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허근 오메가랑 혈내 복쇄속 오메가 바가 나오면서 이제 어떤 2차식의 두 허근을 이제 오메가 바라고 할 거고 뭐 오메가 이제 이런 거를 몇 제곱을 하면은 뭐가 되냐 뭐 몇 제곱을 아무튼 뭐 제곱에 관련된 게 나오면은 이 4개씩은 보통 쓰고 생각을 하면은 웬만하면 돼요. 이 4개 말고 다른 식이 쓸만한 경우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메가를 직접 구해서 하긴 했지만 기본은 이 4개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근과계수 얘네 2개는 근과계수고 얘네 2개는 해니까 대입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2개 근이니까 대입하면 0 얘네 2개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 4개를 반드시 기억하면 해두고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음 13번 보면은 문제 바로 읽어봅시다. 세실수 ABC에 대해서 3차 다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px는 0 얘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다. 그다음에 다음은 p 3x-1은 0에서 이제 한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다 라고 하는데 일단 가족관에서 실근이 하나고 지금 허근 2개죠. 그러니까 근 3개를 알파, 베타, 감마로 두고 실근을 알파로 합시다. 실근 알파라고 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을 두 허근을 이제 베타랑 감마라고 둘게요. 그러면 베타랑 감마는 일단 곱하면 5죠. 그래서 이 식 하나 일단 구해놨고 다음 나로 가보면은 3x-1은 0은 한근 0과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뭐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x자리에 3x-1만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x는 0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근이니까 p 알파는 p 베타는 감마죠. p 감마는 0이죠. 이걸 이용하면 이제 여기서도 나에서도 이 안의 값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게 하는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걔가 근이 되겠죠. 왜냐면은 그 숫자를 대입하면은 얘가 알파가 되니까 그럼 p알파는 0이 되니까 어떤 수를 대입했는데 걔가 0이 되면은 이제 그건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값이 3x-1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게 하는 x 값이
요거의 또 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은 3x 마이너스 알파 월 감마 월 베타를 이제 계산해보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겠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얘네가 이제 b3x-1의 세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세 근인데, 그러니까 알파가 이제 실근이고 베타 감마가 허근이었죠. 이 두 개가.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얘가 실근이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실수니까 실수에다가 더하기 1하고 3 나누면 당연히 실수일 거고, 허수에다가 이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3 하면은, 나누기 3 하면은 얘는 당연히 그대로 허근이겠죠. 얘는 허근인 거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라고 돼 있죠. 그럼 3분의 베타 플러스 1하고 3분의 감마 플러스 1을 더했더니 2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얘는 정리하면, 그래서 양변에 3 곱한 다음에 이제 정리해주면은 베타 더하기 감마는 4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구해놨네요. 잘 두 개 구해놨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나에서 한근 0, 그러니까 실근이 0이라는 거니까 얘가 0이라는 말이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3분의 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사실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0인 거죠. 그쵸. 그래서 실근은 이제 아예 확실하게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걸 보면은 ABC 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ABC는 얘의 개수니까 그냥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알면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알파는 구해놨으니까 베타랑 감마를 마저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베타랑 감마를 마저 구하면은, 근데 마저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px라는 애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다 했었죠. 그러면 지금 최고창 개수가 이제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px는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얘네만 전개해보면은 다 더하기 감마 x에다가 베타 감마가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식을 왜 만들었냐면은 지금 베타 감마가 5고 베타 더하기 감마가 4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근과 개수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타랑 감마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합이 얘고 곱이 이거니까 얘네가 각각 1차항 계수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베타 감마 값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px를 딱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구해봅시다. 맞죠? 대입해보면은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x 플러스 1이고, 베타 플러스 r은 4니까 대입하고, 얘도 여기도 5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px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a, b, c를 전개해도 되겠죠. 전개하면은 전개하고 싶지 않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전개해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럼 a는 마이너스 3, b는 1, c는 5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당연히 상관없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어쩌면 뭐 나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답은 구했고. 근데 이제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그래도 조금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식을 보면은 x는 1을 대입하면은 p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죠.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애를 p1-1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1을 구하려면 지금 이 식에다가 그냥 전개하기 전식에다가도 그냥 1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이게 그래도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p1-1이니까 1 대입하면은 여기 대입하는 거죠. 우리는 전개를 이제 하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니까. 대입해보면은 2 곱하기 대입하면 2가 되고, 거기서 -1하면 되니까 3이 나오죠, 똑같이. 그래서 전개를 해서 a, b, c 직접 구한 다음에 다 더해도 당연히 되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p에다가 이제 1을 넣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제 나온다는 걸 이제 이용해서 p1-1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계산이 훨씬 편하죠, 이게. 이거 전개하는 것도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귀찮으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고 이제 계산을 줄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제 이런 거 구하라고 나왔으면은 2 대입하면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오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지금처럼 p2를 구해서 뭐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들어있으니까 p2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걸 구하라 했으면은. 근데 뭐 a 더하기 이제 2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 뭘 넣어서 이제 a 더하기 2b 더하기 c를 만들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낫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애가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